공막이 뭔지 아시나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공막. 인간의 눈은 길게 찢어지고 넓은 흰 자위와 검은 자위가 있습니다. 흰 자위인 공막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동물은 뚜렷하지 않은 눈을 지니고 사냥을 합니다. 전체가 거의 같은 색으로 보이는 눈동자. 외부에서 볼 때 어느 곳을 응시하고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알아차리기 힘들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흰색의 공막 덕분에 타인의 시선을 쉽게 읽을 수 있고 흰자위가 많으면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 쉽고 상대방이 어느 곳을 응시하는지 확인하고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흰자위로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있는 눈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여러분은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꼬미니티 천천만만을 듣고 있습니다. 꼬미니티 천천만만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미니티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봉이 인사드립니다. 당연한 것들 이적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
웃어요. 향기나는 차 한 잔 수다방에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복잡한 날들과 희망을 꿈꾸며 지었다고 합니다. 56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일부 엔딩곡으로 선정되어 김광훈, 정현준, 김기리, 최유리, 김준 어린 배우들이 불러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 관중들이 배우들이었어요. 그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엔딩곡으로. 네, 사실은 이제 방금 들려드릴 때 이적의 원곡을 들려드릴까 했는데 이 곡을 선정을 할까 말까 하다가 원곡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수다방 문 열어볼까 합니다. 전공 DJ 구슬봉의 향기나는 차로 뱅쇼를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계피향, 시나몬 향이 깔끔하고 향긋하게 풍겨주는 시나몬과 와인 뱅쇼를 의미하며 수다방 출발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와인과 시나몬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데요. 이 설레이는 뱅쇼와 함께 잘 어울리는 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9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자몽허니 블랙티를 좋아하는 김찬희라고 합니다. 자몽허니요? 네. 오, 갑자기 오늘 같은 날씨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상큼하죠. 상큼해요. 자몽만 들어도 상큼한데 허니, 달달해요. 그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예요. 그게 제일 좋아하는 티구나. 다음에는 우리 찬이님 모실 때는 그 차로 준비를 해봐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요청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섭외를 다시 한번? 그렇죠. 저는 확 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7살, 9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연휴였어요. 네, 네. 연휴 자꾸 반복되네요. 그렇죠. 네. 연휴 때는 어떻게 근데 비가 왔어요. 날씨가 맞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난 주말에는 네. 덕진공원에서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피는 여름 행사가 있었어요. 아, 책 피는 여름 행사. 네, 날이 흐려가지고 걱정스러웠긴 했지만 네네.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나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연화정 너무 도서관에서 했던 거예요? 덕진공원 만남의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네네. 다양하게 활동할 것들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알차게 잘 보내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덕진공원 간 김에 또 아이들이랑 많은 또 이야기와 활동할 거리들이 많았겠네요. 네, 그렇죠. 또 아들은 비둘기 쫓아 뛰어다니고 아드님이시구나. 네네네. 있고, 네, 7살은 아들이고요. 네. 9살은 딸이에요. 아, 성비가 딱 적당하게. 200점이라고 하죠? 그죠? 네. 첫 딸은 살림미청. 그럼요. 그리고 딸을 잘 아들이- 만났어요. 오, 딸이 효녀구나. 네. 우리 찬이쌤은. 맞아요. 그래서 잘 만났다는 표현을 딱 쓰시는 거 보니까 말도 잘 듣고 예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우리 찬이님이 아이들 소개하려고 오신 걸까요? 학부모님이신데? 왜 여기에 나오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이랑 정책 모니터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이요? 네. 말을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그쵸. 문해력이라고만 해도 사실 어려워요. 네. 문해력이라는 거는 사실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사전적인 정의를
찾는다고 하면은 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읽고 쓰는 능력. 네. 저는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어휘를 잘해야 되나? 단어를 잘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고차원적인 단어를 써야 된다거나 네네. 어휘를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읽고 쓰는 것이 단순히 문자를 소리는 읽는 것이냐 아니면 소리를 텍스트로 적는 것이냐의 차원을 넘어서 네. 어떤 내가 목적하는 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잘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글을 봤을 때도 어떤 매체를 봤을 때도 그걸 얼만큼 비판적으로 잘 볼 수 있는가? 아, 어려워. 비판적인 거 들어가면 이제 국문학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거기에다가 디지털 문해력이래요. 맞아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우리는 디지털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문해력인데 네네. 디지털 문해력은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돼요. 매체.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매체라는 건 그냥 핸드폰? 이런 그렇죠. 기계?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네. 핸드폰으로 접하게 되더라도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네. 동영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아, 뉴스도? 네, 그럼요. 뉴스도. 네. 요즘에는 사실 신문 많이 안 보고 인터넷 네네. 뉴스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디지털 매체 중에 하나죠. 아, 그것도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하고 문해력하고 어떠한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다양한 매체들에 있어서 네. 이것을 얼만큼 잘 선별할 수 있는가,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선별할 수 있는 네. 능력 그런 그리고 것들을 맞아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네. 하는 건가요? 나아가서는 네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네. 디지털 매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포함되겠죠. 아, 그러면 그래도 조금 저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문해력도 어렵고 근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알아듣기 쉽게. 이게 사실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나도 네.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네네. 이걸 또 아이와 함께 하려니 사실 더 어렵긴 하죠. 근데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 활동단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동안에는 이 문해력 활동단이 네. 교사와 청소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디지털 매체는 너무나 가까이 친숙한 존재인데 네. 이것이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는 걸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 활동단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작됐어요. 올해 처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만 활동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고 각 시도별로 활동단들이 모여서 각각의 지역구별로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중간에 보고하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와,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 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찬이님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북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전 전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만주분도 계시고 여기 전북권에서 각 지역별로 또 지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전북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이잖아요. 네. 그러면 14개 시군별로 한 분 한 분씩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북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이 토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전북에는 8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8분이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분들은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정말 이 문해력 활동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활동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적극적인 의지가 네네.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원 자격에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본인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학부모 활동단이니까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네, 꼭 엄마만이 아니라 아버지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님이니까. 아빠도 네. 계시구나. 그러면 교육청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거예요? 도교육청이나 뭐 이런 교육부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번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됐으니까 전북을 대표해서 이 8분의 학부모님들이 활동을 잘 하시면 전북의 학부모님들이 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또 네.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이라는 것이 아이들과 어떤 교육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또 정책적인 거에서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좀 더 나은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찬이님 자녀분들은 엄마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미디어의 노출이 디지털의 기기의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돼 있을까요? 저는 네. 사실 요즘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네네. 하루에 시작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맞아요. 미디어랑 함께 하잖아요. 핸드폰 들고 있다가 그게 맞아요. 놓쳐서 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미디어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 인정하기로. 네, 그래서 다만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 모집 공지를 보게 돼서 지원하게 됐죠. 오,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한 미디어 활동에 좀 도움을 받고자 네. 이렇게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보시고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방금 소개해 주셨을 때 자기소개했을 때 정책 모니터단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정책 모니터단은 또 뭔가요? 교육부에서 모집해서 네네. 활동하고 있는 네. 건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네.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모집해서 활동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소속이에요? 네, 교육부에서 네. 하니까 그러면 이 또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학부모이겠네요. 네, 이것 또한 뭐 지원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관심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아기가 지금 9살이라고 했거든요. 네, 7살, 9살인데 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네. 어떤 한 아이의 인격이 자라나는데 어머니로서 학부모로서 네네.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네. 좀 잘 하고 싶은 생각에 많이 배우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애들이 근데 엄마의 이 적극성을 정말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학교 활동할 때도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있으면 참여하고 네. 학교에서 보이는 엄마는 반갑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는 만나지 말게 이러더라고요. 네, 부담스러워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이가 지금 22살인데 제가 막 학교를 대표해서 뭐 이렇게 학부모의 활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도서관 사서 정도 활동으로 이렇게 보탬하고 그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교통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긴 했는데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엄마 애들이 엄마를 다 알아봐 선생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나의 엄마로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그러니까
너의 엄마지 그럼 내가 밖에 나가면 다른 엄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의 말은 뭐냐면 나의 엄마 집에 왔을 때도 우리 엄마이듯이 밖에 학교에서 나가면 나의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누구 학부모님이 아니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차진님의 이 적극성이 그 아이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학교 활동이나 제가 네네.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아이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들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배우려는 것들도 있지만 아이도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엄마가 저렇게 신뢰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이라면 아이도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네네.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학교 활동에서도 저도 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보내게 되고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해봐야 상대의 고충을 더 알 수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오프닝에 공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눈이 있고 말도 있고 언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정책 모니터단과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도 있고 신청하는데 아이들도 엄마를 되게 믿고 따를 것 같은 느낌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주 아닌 전북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보니 저도 완전 뿌듯뿌듯합니다. 저 역시 학부모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찬이님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새삼 학부모라는 직업인 것 같아요. 학부모는. 이런 직업에 자긍심을 저도 조금은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찬이님이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정미라님의 꽃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지금 제 휴대폰 컬러링이기도 해요. 이게 네. 그래서 저 이번에 이 추천곡으로 이렇게 저 이거 노래 좋아요라고 하시길래 저도 이제 뭐 확인하면서 보니까 노래 가사랑 너무 잔잔하니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그 노래와 지금 찬이님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미라님의 꽃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정미라님의 꽃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꼬미니티 천천만만 듣고 계십니다. 전북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으로 교육부 정책 모니터단으로 참여하시는 김차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봉이에 향기나는 차 수다방에서 오늘 와인향이 가득한 뱅쇼 준비했는데 찬이님은 어떠세요? 오늘 아까 다른 차 원하신다고 했는데 뱅쇼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요. 뱅쇼 좋아해요. 뱅쇼 어떤 맛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코올기가 날아가니까? 와인을 선물 받았는데 내 취향이 아닐 때? 아, 맞아요. 내 그럴 취향이 때, 아닐 때. 네, 다른 그래서- 과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 먹으면 또 내 취향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뱅쇼를 준비했던 이유의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여러 이 과일도 아닌 것이 과일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술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와인의 포도향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어우러지고 계피향과 뭐 다양한 향들이 어우러지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뱅쇼의 달달함과 지금도 뭐 꿀꺽꿀꺽 침 삼켜줘요. 그래서 뱅쇼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번 코너에서는 레몬 아이스티 한 잔을 지금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찬이님과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뭐든지 네, 상큼하니까. 네. 그 달달함보다 상큼한 레몬 아이스티 준비했는데 아이스티 많이 드셔보시나요? 네, 아이스티 너무 좋죠. 전 티는 차갑게 네.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도 다 네네. 좋아하는데 네네. 제가 좋아하는 그 자몽 허니 네. 블랙티 이것도 따뜻하게 그런 것 마셔도 차갑게 마셔도 다 맛있어요. 아, 저도 한번 자몽으로 해가지고 자몽 에이드 탄산수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게 집에서 청 만들어가지고 먹긴 하거든요. 드실 때 네. 그 블랙티 혹시 블랙티 티백 있으시면 네. 조금 올려서 같이 섞어 드시면 네,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블랙티 네.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아이스티 제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아이가 아까 7살, 9살 네. 딸 아드님 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갈증도 해결해주는 이 아이스티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고 자녀를 양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엄마로서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이 이야기하면 사실 끝도 없죠. 네, 밤새도 맞아요. 또 이야기가 나와요. 네, 밤새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 네. 아이들 이야기인데 우리가 밤을 새서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아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이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은 따로 또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이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어려워하고 네네. 그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불편하고 그랬던 제가 엄마가 된 거예요. 네.
너무 모자란 엄마라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엄마는 다들 처음일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있으면 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러던 중에 비폭력 대화를 접하게 됐어요. 네. 비폭력 대화라는 게 처음엔 낯설었는데 네. 아이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는 대화법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비폭력 대화법으로 아이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아이가 막 진정이 안 되고 떼를 쓰고 있을 때도 속상했구나, 억울하구나, 뭐 슬펐어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나면 아이가 좀 더 진정이 되고 왜 그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비폭력 대화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제일 확 들어왔던 게 센터피스 가운데 놓고 종 이렇게 울림이 있는 팅 하면 이 울림이 있을 때까지 눈을 감고 돌리는,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종이나 다른 이 이야기 하면서 나의 속마음을 전달을 하면서 그 평안함을 주는 그런 대화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할 때는 또 감정이 있는 카드, 소통 카드 이런 걸로 가지고도 또 많이 진화를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어리다 보니까 감정의 종류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네.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감정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 감정을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그런 게 필요해요. 알려주기도 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뭔가 그냥 화났어, 슬퍼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뭐 질투가 난다라거나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은 또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또 더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단어들 익히는 것들, 그리고 그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욕구가 무엇인지를 읽어주고 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선생님 같아요. 배운 걸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거를 그러면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치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중립적인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아이 잘 키울 거라고 네네.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이라서 더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여러 번 노력하고 또 중간중간에 자각하는 계기를 가지고 또 한 번 되돌아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요. 찬이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뭘 느끼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가 지금 9살인데 네. 마치 10년 아이를 키운 학부모, 10년 더 이상의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학부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의 이런 온순함과 이런 그 침착함이 아이들한테도 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이런 대화법을 써서 그런지 네네. 둘째가 네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충돌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런데 그 두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데리고 가서 애기가? 네, 7살 아들이 응. 친구 둘을 데리고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나란히 앉혀놓고 네네. 이제 너 먼저 이야기해봐 하고 이제 A한테 아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이 아이를 아니까 네가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둘을 앉혀놓고 A한테 먼저 너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막 자기 얘기할 때 B가 아니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아니야 지금 A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너는 듣는 시간이야 하고 또 A가 이야기 끝내고 나니까 자 이번에 B 너의 순서야 하고 이제 B가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 A는 B에게 뭘 사과하고
B는 A에게 뭘 사과하고 자 이렇게 화해했어. 자 다시 가서 놀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얘기를 듣고서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재밌어요. 그걸 따라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재밌어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집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배우는 이 몸에 학습이 돼 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 들은 대로 하는 걸 테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세요? 네, 둘이 충돌이 있으면 딸하고 아들하고 지금 연차로는 2년 차인데 몇 개월 차이예요? 23개월 차이 나요. 딱 2년이네요. 그러면 누나 말 잘 들어요, 동생은? 누나 말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누나가 많이 이용하죠. 네. 9살 네. 누나가 이용할 때 됐어요. 네, 그럼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것 좀 갖다 놓렴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제 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걸 왜 나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엄마를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중재를 하겠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남자 우리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가 참 순해요. 멋있는데요? 순한데도 강단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어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중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른들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들이랑 같이 아들님과 딸님 같이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요. 와 여기가 엉망진창이 될걸요.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하면 되죠? 네, 제가 다 하나요? 그럼 제가 해야 되나요? 알았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 둘째하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처음 뵌 게 2018년도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학부모 교육으로 배웠던 분인데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니? 뭐를 원하는 거니? 왜 그러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왜? 근데 뭐를 원해? 그 이야기를 듣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너 이거 먹어 라고 얘기하지 너 다른 거 먹을래?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동네에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아이들과 그리고 A타임에는 영어학원 가는 B 친구를 놀고 B타임에는 또 A타임에 영어학원 갔던 다른 친구랑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노는 거예요. 책을 읽혀야겠어. 근데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도윤아, 엄마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책을 엄마가 읽어주든가 네가 읽던가 시간을 내서 좀 읽어야겠어. 그랬더니 이제 그런 순간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강의 후기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엄마 녹음하지 마라고 했는데 알았어 안 할게 라고 해도 엄마 이제 강의 자료로 들어가야 돼.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이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읽을 시간이 없대요. 왜? 그랬더니 왜 질문을 했잖아요. 왜? 그랬더니 놀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훅 올라왔는데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아니 매일 놀 수는 없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는 가는데 매일 놀지는 않잖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일단은 그래도 학교 끝나고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 그런데 도서관이 4시 반에 끝나. 나는 4시 반에 이후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후딱 그 시간에 놀고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에요. 4시 반에 끝난대.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책을 읽기로 약속을 했고 그 강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왜 책을 못 읽게 되는지, 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안 들으려고 하는지까지 다 들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중이 안 돼. 책도 읽어야 집중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 책은 나 혼자 읽는 걸로.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한과 동시에 아이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주저주저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해 보았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부모들과 우리는 지금 아이를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의 가족이 있기 전에 또 다른 가족이 있었잖아요. 말을 하자면 친정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친정이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자라난 집을 친정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이런 이런 친정 식구들과의 소통, 부모님들과의 소통은 또 어떻게 했는지, 소통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저는 정말 아이와의 소통을 몰라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 이미 다 배운 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를 대해주셨고 그래서인지 막 저도 그렇고 저는 자매거든요. 언니가 있어요. 네네. 저희 자매는 둘 다 사춘기가 오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되게 무난히 지나가기도 했고 엄마랑은 지금도 친구 같기도 하고 뭐 선배 같기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님들을 잘 키우셨네요. 네, 엄마가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도 많이 잘 들어주셨던 것 같고 항상 물어봐 주셨어요. 혼낼 때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 그래서 너 그럼 몇 대 맞으면 될까? 뭐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네, 엄마는 이제 엄마가 판단하는 체벌이 아니라 훈육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자라면서도 엄마랑 소통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어려운 것들도 엄마가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저는 좀 반대. 저희 엄마는 딸 넷을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자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가 좀 심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엄마는 12남매에 10번째? 이 외갓집이 굉장히 이제 자녀들이 많고 굉장히 외갓집 식구들이 좀 이렇게 부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하시고 시집 오셔가지고 또 시집살이를 하시니까 좀 각박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활하니까 지친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둘째 딸이었고, 근데 의외로 또 아빠는 좀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침엔 뭐 먹고 점심엔 뭐 먹고 저녁엔 뭐 먹었어. 그리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월요일 날에는 절대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지 마. 왜 그러냐면 좀 아쉬웠고 저 언제 무슨 일 있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절대 월요일 날 얘기하지 말고 화요일 날 오후에나 그런 요령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팔짱 끼고 가면 오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우리 신랑이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다. 기대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대치라는 게 저도 저희 엄마를 제가 보고 자랐는데 저는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우리 엄마의 모습이
좀 불편했다라고 하면 그런 불편함을 벗어나고 싶고 내가 또 좋아하는 우리 엄마 모습이 또 나한테는 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윗세대와의 소통과 아랫세대와의 소통이 약간은 좀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그다음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소통을 또 해보면서 성장하는 어른 같아요. 방탄소년의 DNA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엔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을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선미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축소 세계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I want it this love I want it real love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아 책임올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 게 참 일상의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돌아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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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연이 아니니까 우연이 아니니까 방탄소년의 DNA였습니다. 윗세대와 자녀 가운데에 끼인 학부모인 우리. 오늘 디지털 문해력 활동단과 교육부 정책 모니터단 활동 중이신 학부모님과 와인인지 차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맛있는 뱅쇼. 청량하며 상큼한 레몬 아이스티 향기를 피우며 수다방을 진행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찬이님?
참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걱정을 하면서 왔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수다방이잖아요. 수다방에서는 수다를 열심히 떨어주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네. 저도 재밌었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야기 엄마가 많이 했어. 들려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또 니네들 초대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나중에 두 아이들과 같이 또 한번 자리 마련해서 네. 저희가 한번 그때 검증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감도 들려주셨는데요. 다음 방송국 저희 계곡 전주역 근처에서 지금 계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오셔가지고 수다방 초대 손님으로 한 번 더 모실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미티 천천만만 홍보 있습니다.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신디가 진행하는 또또리드, 줄리아가 진행하는 감성 트래블, 홍익맘이 진행하는 누구나 학부모,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고 정보 공유 전공 DJ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는 교육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님들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받습니다. 생일 소식, 남의 편 이야기, 일상 탈출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으신 분, 사연 듣고 싶은데 혼자 듣기 아까운 음악, 이야기 전해주고 싶은 영상 등 많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썸네일 통해 QR 찍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픈 채팅 커뮤니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 누구나 아무나 너도 나도 너요 나요 모두 환영합니다. 찬이님, 네.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사연도 네. 올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소통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 눈으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우리는 상대를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인간이기에 행복하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친구의 카톡 프로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처럼 가볍게, 햇살처럼 맑고 빛나게, 재밌고 신나는 오늘을 산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성공인 것을.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이었습니다. 예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기싱어 프로그램 속 레인보우 틈의 나의 처음 사랑 보내드리며 향기 나는 맛있는 차 준비하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